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갈 텐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새로운 소나무가 등장했더라고요. 나윤장송,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에 오를 때는 뭐 인적 청산, 뭐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랬는데 아예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2004년 차떼기 사건 당시에 37명의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SNS에서 거론을 하면서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압박을 했더라고요. 정기 은퇴해라, 불출마 선언해라 이거죠. 책임져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윤희숙 의원 화이팅 이렇게 좀 외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상당히 겁내하는 모습이었지만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인적 쇄신을 안 하고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그렇다고 쌍권, 권영세, 권성동을 먼저 타격을 하기에는 너무 전선이 또 넓어지기도 하고 상대가 좀 세잖아요. 주모자, 주동자급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사단장급을 좀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적 쇄신을 용기 있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실현이 가능하겠냐, 뭐 정리가 되겠냐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단 이러한 꺼내기 힘든 얘기를 꺼냄으로써 국민의 인적 청산에 물꼬를 튼 거, 논의의 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상당히 인정해 줄 만하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응원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명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자, 뭐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부담이다. 짐이다. 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분들이 책임지겠어요? 그럴 상황이면 이렇게 욕먹는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지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비상식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더 크게 하려고 신경 쓴 사람들인데 갑자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름답게 책임지세요. 그러면 갑자기 일기장에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좀 심했어. 만무하잖아요. 결국은 본인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되게 순진하게 보시는 거다. 이건 어떨 때 될 수가 있냐면 세력을 더 얻어서 이분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게 강제적으로 힘싸움 대결에서 이겨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지. 선택하세요. 선택 안 해요. 뻔히. 그러면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초선의 의원들 중에 일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또는 재선 일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그 목소리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신 안 된다면 우리가 의총이라도 열어서 많은 우군을 물밑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의총 열어서 뭐 윤리위원회 징계라도 결의할 태세 정도를 갖춰야 이분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창피하게 쫓겨나겠구나. 그럴 바에 뭐 탈당이든 뭘 하자. 이렇게 압박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메시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는 맞으나 이렇게 해서 인적 쇄신이 되겠느냐. 그래서 결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다구리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회의가 아니라 다구리 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서 지금 뭐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네요. 도가 지나치다. 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듣고 버티고 나와서 또 얘기하는 윤희숙 위원장도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면 더 좋겠죠. 근데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윤희숙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으로선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장 소장님과 약간 다른 게 앞서 쭉 얘기한 게 그런 건데 어떤 조직이나 리더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의 리더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인적 쇄신은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했을 때는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지 혁신만 계속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방법론은 상당히 서투르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들어보니까 혁신위의 1차 인적 쇄신 아니다고 하면서 나, 윤,
장송 이렇게 4명을 얘기했는데 혁신위 회의가 없었대요. 그럼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는 크게 하고 언론들은 세게 다루지만 이게 그러면 내부에서 힘을 얻겠냐. 물론 혁신위원들도 설득하기가 힘들겠죠. 면면을 보면.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물밑에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지. 일단 저 4명이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만 가긴 되는데 그걸로는 저 4명이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자리 버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미숙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위에 그냥 위장 취업자들이 혁신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혁신위 회의를 하면 저 안건도 꺼내지 못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권한을 혁신위원장한테 준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에 의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메프라졸님은 윤희숙 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그렇게 되겠죠. 명사님은 윤희숙 위원장이 저런 뭐하냐. 전한길 입당 하나로 그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나윤장송 얘기가 나오는 그 근원을 보면 전한길 씨가 이틀 연속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친길계를 만들려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전한길 씨가 전격적으로 나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어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친길계가 진짜 생기면 좌장으로 윤상현 의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에 국민의 입당은 안 된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온라인 입당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큰 다른 뭐 심사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얼마 전에 당원 가입을 해보려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저는 커트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는 탈당을 한 전력이 있어서 탈당한 사람은 어떤 다른 심사 절차를 거치는 모양이에요. 저는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입당을 했으면 그냥 프리패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입당을 한 걸 가지고 왜 당에서 못 막았어? 그렇게 막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비대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 입당시켜 말어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한길 씨를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어떻게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나아갈 방향은 뭘까요? 전한길한테 얘기를 듣는 게 과연 맞아요? 그게 제정신들이에요? 전한길 씨 부정선거론자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지키자고 거리에서 막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나아갈 방향, 개혁 쇄신 방향을 들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윤희숙 위원장이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도 안 되죠. 튕길게. 그러니까 저는 두 토론회에서 윤상현, 장동혁 의원 두 토론회에서 전한기 씨가 강사로 나왔다. 이분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론자로부터 무슨 강연을 공당에서 듣습니까? 장동혁 의원 지금 물어보면 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아니고 뭐 다른 극우 유튜버가 초청했다라는 그런 입장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런 분들과 선을 못 긋는 거는 선을 못 긋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류로 자꾸 편입시키려고 하잖아요. 정말 상식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한기 씨 혁신위원회에서 그러면 에듀이를 추천합니다. 지금 송원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중진이 주최한 행사라서 격려 차원에서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표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일정을 딱 올릴 때 저희가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해요. 이게 무슨 성격의 행사다. 네, 누가 오고 뭐 누가 주최를 하고 어떤 성격이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보고해서 그냥 본인 판단 맡기거든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보좌진들이 일을 잘 못하고 무능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걸 알면서 갔다라고 하면 거짓말한 거고. 둘 다 나쁩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지만원 씨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무슨 강연들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부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당시 뭐 김진태 의원, 지금 지사죠. 의원 등이 했던 공청회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내부에서 극히 일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지금 전환기 씨 같은 분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다? 부정선거론? 지원원 씨 못지않게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에 대놓고 나오는 비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상현 의원 등 나름 당의 중진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 앞서도 했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또 지도부가 다 뭐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20여 명이 갔다. 지금 그냥 깊은 산속 옹달샘에 처박혀 있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없어져야 될 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나윤장성 거론하니까 당사자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혁신 방향 뭐 의결되면 비대위에 보고되고 비대위에서 최종 혁신 방안을 확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고 장도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발탄이다. 지금 거취 표명할 사람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나경원 의원은 어떤 분들에게는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 자해행위 그만 멈추자. 윤상현 의원은 나를 혁신위원회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스스로 거취 표명하신 분은 없네요. 하겠어요. 뭐 이 사람들 뭐 진작에 거취 표명할 사람들이면 그런 주장도 안 하고 전환길 씨 불러가지고 세미나도 안 했겠죠.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심판을 해주시고 여론이 뭐 이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총선이 너무 오래 남았어요. 제일 독특한 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과거에는 중수청에 약간 가까운 수도권 지역구잖아요. 서울이 나경원 의원은 서울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하다니 이분들이 그러면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완전 과거에는 구구 정도로 뭐 이른바 수구 꼴통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려다 보니 본인이 완전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무당이 좀 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구구가 아니었는데 구구처럼 하려다 보니 더 간다. 창동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0.5선의 사무총장하고 재선하면서 친한계로 있을 때만 해도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를 그나마 보수 쪽에서 좀 내는 분으로 평가받았는데 급변심이 됐었잖아요. 내부에서는 뭐 거기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 납득은 사실 안 가고 그래서 약간 따라하려다가 더 많이 간다는 느낌? 더 많이 간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두 분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진 사퇴 아니면 임명 처리되지 않을까. 그대로 임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도 있고 제자 논문 표절도 있고 뭐 편취도 있고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도 저게 말이 되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하냐 이런 네. 지적도 있었죠. 고민정 의원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정말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좀 임명 강행할 수도 있지만 야,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교육 정책도 상당히 엉클어지겠다. 이상해지겠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문적인 인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실용주의자인데 이런 분을 임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진영 내에서 반대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이미 뭐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던데 하여튼 이게 여성 장관 몫으로 이 두 분들이 임명이 된 건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불미스럽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보고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명은.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 부분들이 이 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당연한 프로세스로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의 입장이라면 이미 물밑으로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메시지들이 갔을 추정컨대 갔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분들이 청문회 나와서 한 걸 보면 잘 버텨서 꼭 장관 하고 싶어 이런 게 너무 보여요. 너무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도 월요일날 청문회에서 해명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좀 안 맞고, 뭐 치킨을 차에서 먹으려고 가져왔다가 살짝 놓고 갔는데 내 실수다. 나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얘기했던 부분 법조권 두둔한 적 없다. 이것도 바로 그다음 보도로 거짓 이미 드러났고, 뭐 이진숙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소명될 거다라고 했지만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오히려 연구윤리 위반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없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만한 것들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소한 알아야 될 만한 것도 전혀 가늠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게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퇴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세게 사퇴 요구가 갈 텐데, 만약 사퇴를 안 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왜냐하면 지금 사퇴를 하면 이제 다음 타깃으로 가요. 제가 만약에 뭐 대통령실이 있다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정도에 금요일 오후. 임명철회나 사퇴를 시킬 것 같아요. 만약 그때까지 안 한다면. 시점은 임명철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냥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자진 사퇴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불만이거나 그런 게 네. 사실 이 정도면 이진숙 후보자도 물론이고 강선우 후보자도 진즉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어야 될 때예요. 아니 말씀대로 그 진작 자진 사퇴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화력이 또 집중되니까 근데 이 방어망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이 두 분들은 내가 어차피 물러날 건데 내가 지금 물러나면 내 뒷사람이 다치니 그냥 내가 좀 더 버텨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표정이 이런 대통령실의 게 정무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판단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버티기다 나는. 그렇죠. 제발 살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잘 버텨서 뭐 사실 다음 주 한 중반까지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그냥 갑니다. 네. 물론 그 부담은 이재명 정부가 다 지게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럼 장관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선 안 되고, 그러면 내일 늦은 오후나 주말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댐의 개미 구멍 같아요. 개미 구멍 처음에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압력이 세지면은 댐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위기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국회 다수 의석이고 지지율 높으니까 임명 강행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진짜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했으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잘한 인사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역지사지 모순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눈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흠결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지적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모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느 보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지난 한 3년간 과속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을 뭐 한 6번 했다. 저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낙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너무 흔하진 않지만.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허물로 덮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